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그동안 3편부터 7편까지 Q3를 사용한 양자 컴퓨팅의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Q3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양자 정보 혹은 양자 컴퓨팅 계산에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매스매티카의 몇 가지 유용한 팁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스매티카는 굉장히 좀 특이한 랭귀지인데요. 일종 프로그래밍 랭귀지이면서 인터랙티브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타이핑을 줄이거나 아니면 코드를 뭐 길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코드를 짧고 간결하게 하면서 타이핑도 줄이고 이런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Q3를 사용하면서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쓸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팁들만을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레픽스 폼하고 포스트픽스 폼이에요. 이미 조금씩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매스매티카를 좀 사용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예. 매스매티카에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nput argument는 input은 이렇게 대괄호 안에 지금은 하나인데 뭐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뭐 세 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괄호를 시작과 끝을 항상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인풋이 길어지면 앞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핑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함수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매스매티카가 대괄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미 있는 코드에 가서 함수를 또 다시 적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긴 곳에 가서 앞뒤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폼입니다. 처음에 이게 프레픽스 폼인데 골뱅이를 하면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예. 이건 장점이 시작과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곳에만 그냥 골뱅이를 해주면 되니까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인풋이 하나일 때만 쓸 수가 있죠. 인풋이 두 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픽스 폼입니다. 함수 이름을 끝에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효과는 똑같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뭔가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결과가 궁금할 때 빨리 내가 알고 있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앞에 가서 대괄호 시작하고 또 대괄호 끝을 맺어주고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끝에다가 그냥 커서 있는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두 번 해주고 함수 이름을 쳐주면 그러면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매트릭스 폼을 자주 쓰게 되는데 매트릭스 폼하고 물론 처음에 사용한다 그러면 대괄호를 완성을 해주지만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 리스트 그러니까 벡터죠. 일종의 칼럼 벡터인데 이걸 매트릭스 폼으로 해주면 이렇게 쭉 벡터 폼으로 칼럼 벡터 폼으로 적어줍니다. 똑같은 효과를 여기 인풋이 긴데 그래도 하나죠 어쨌든. 이것을 매트릭스 폼 같은 함수로 해주면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간간히 이런 것을 써왔었는데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봤을 테고요. 예, 앞으로는 더더욱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또 하나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원타임 펑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함수, 이 매스매티카에서 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인데 x, 인풋 x가 들어오면 그 x를 세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간단한 함수인데, 그러면 이제 인풋을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g를 넣어주면 g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주면 또 세제곱을 해서 내주고 이런 건데, 물론 이 함수가 자주 쓰이게 되면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고 함수에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지만 가끔 하다 보면은 함수를 딱 한 번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번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어떤 함수를 예를 들면 이 어떤 것을 세제곱하는 것이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느 한 중간에, 계산 중간에 한 번만 쓰겠다. 그러면 굳이 함수 이름을 생각해 가면서 함수 정의해 놓고 또 갖다 쓰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타임 펑션입니다. 그러면 요 샤프가 오면은, 샤프가 있는 곳이 바로 인풋이 위치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인풋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인풋에 세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타임 펑션이 정의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 마크를 한번 해주면 이제 원타임 펑션의 정의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예요. 앞에 g라는 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함수니까 함수에 인풋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인풋을 넣어주면은 그렇게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원타임 펑션은 인풋이 여러 개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g라는 함수가 인풋이 두 개예요. x와 y 인풋이 두 개가 들어오면 x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y의 2를 더해서 두 개를 곱한다 라는 그런 함수일 텐데, 예. 충분히 이런 함수를 정의해 놓고 자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뭐 인풋을 a, b로 바꾸면 그 인풋을 정의한 대로 계산을 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자주 쓰이는 게 아니다, 그냥 한두 번 쓰이고 말 거면 그 지금 하는 계산에만 잠깐 쓰겠다, 그러면 굳이 이름에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함수 이름 정하는 것도 귀찮고 만만치가 않죠. 이름을 서로 다른 이름을 피해가면서 적으려고 그러면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풋 자리가 오는 게 #1, 그 다음 두 번째 인풋이 넣어야 할 자리에 #2. 그래서 아까는 x, y라고 변수 이름으로 썼지만 여기서는 #1, #2로 인풋을 구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가 끝나는 부분에 그러니까 %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A, B. 이런 원타임 펑션을 대체 언제 쓰느냐? 한 번만 쓰고 말 함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앞으로 얘를 자주 보게 될 텐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큐빗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cat 하면 인풋을 하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이게 모든 큐빗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cat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Q3로서는 우리가 어떤 큐빗에 관심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까 포스트픽스 폼을 쓰고 싶은데, 로지컬 폼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래 봐야 이 로지컬 폼은 내가 관심 있는 큐빗이 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줍니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큐빗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명시를 하고 싶으면, 이 로지컬 폼은 원래 정식으로 쓰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이런 cat을 써주고, 예를 들면 지금 변환하고자 하는 자세히 보고 싶은 스테이트 벡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큐빗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정상인데, 근데 포스트픽스로 쓰고 싶으면, 그러면 인풋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밖에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로지컬 폼은 인풋을 2개를 지금 넣어줘야 할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있는 함수를 쓰되, 포스트픽스에 쓸 때 이렇게 썼고요. 앞으로 또 조금 있다 조금 더 다른 재밌는 예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쩌면 매스메티카라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다른 기타 파이썬을 포함한 기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마 여기에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를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반복적인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생기게 되죠. 그러면 파이썬이나 C++ 이런 류의 랭귀지에 익숙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for 루프나 아니면 do 루프 이런 걸 떠오르게 됩니다. 매스메티카에서는 이 for나 do도 매스메티카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for라는 명령어도 있고 do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for나 do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느려요. 예를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이런 리스트를 이런 집합 혹은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F1, F2, F3, F1부터 F6 함수를 1, 2, 3, 4 이렇게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리스트를 그러니까 1의 함수를 적용하고 2의 함수를 적용 이런 걸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아마 for loop을 쓰면은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스메티카에도 이 for loop이 있습니다. 아마도 for loop에 가장 가깝게 하면서 for loop은 굉장히 귀찮습니다. for loop 대신에 아마도 for loop과 가장 가까우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매스메티카에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K가 변수인데 K를 여기 끝에 K를 시작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 1부터 6까지 K를 변화해 가면서 K를 만들어라. 이게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아마 이 for loop 쓰는 분들은 금방 이것을 보고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를 보면 알죠. 우선 K를 1부터 6까지 바꿔가면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 K 값을 F의 인풋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라 라는 거겠죠. 아마 for loop을 쓰거나 do loop을 쓰는 것보다 이 테이블을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간편하죠. for loop은 해봤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더 가장 간편한 for loop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법이고 이 테이블마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메티카는 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수학을 뉴메리컬하게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공식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랭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F라는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보면 이 집합이죠. 1부터 6까지의 집합이에요. 이 집합을 다른 집합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생각하듯이 어떤 한 집합을 다른 집합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리니어 맵이죠. 맵, 사상, 함수.
혹은 함수, 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매스메티카에서는 맵을 의외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지 6이면 1부터 6까지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그 집합 원소에 하나씩 하나씩 F를 가해라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런 일을 할 일이 많죠. 어떤 집합을 생각해 놓고 그 집합의 원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값을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것을 이제 for loop이나 do loop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지만 여기에 이 매스메티카에 내장된 이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훨씬, 적어도 매스메티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 맵이 유리한 이유는 꼭 이 집합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집합이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KK라는 이런 ABC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집합이 여기 뒤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에 적용할 함수를 앞에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맵이라는 것도 쓰는 게 귀찮아서, 워낙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치고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또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프레픽스 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맵과 일반적인 함수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골뱅이가 아니라 슬래시 골뱅이입니다. 슬래시 골뱅이를 해주면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Q3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예들을 아주 자주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또 아까 원타임 펑션을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 원타임 펑션 예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 집합이 있어요. 우리가 집합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합에 내가 집합의 원소마다 2 플러스 이 원소 x의 제곱을, 이 x를 바꿔가면서 하고 싶어요. 물론 아까 테이블을 바꿔가면서 이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테이블로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을 쓰기는 없고 앞에 맵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gx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2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걸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맵 g kk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겠죠. 그런데 딱 이거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맵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 원타임 펑션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거 집합 변환할 때 한 번만 쓰고 말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굳이 그러면 함수 이름을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보면 어떤 함수냐면 어떤 인풋 하나에다가 2 플러스 인풋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원타임 펑션의 예를 맵과 조합해 가면서 쓰는 것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더 간단하게 이 예에 국한한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2 더하기 집합의 제곱을 하면 집합의 제곱이 무슨 뜻인가요? 집합의 제곱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집합의 제곱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각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제곱을 해서 다시 집합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스메티카는 굉장히 스마트해서 이게 집합이면 그렇게 집합을 하고, 그냥 집합이 아니면 그 한 원소만 제곱을 하고, 집합이면 원소마다 제곱을 해줍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2에다가 집합을 더하면 2는 숫자고 집합은 집합이니까 숫자와 집합을 더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하려는 뜻은 각 원소마다 2를 더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매스매티카는 또 그걸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저 위에서 맵을 썼던 거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꽤 많아요. 매스매티카에 많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이 attributes라는 함수 이름에다가 attributes라는 것을 가해 보면 그 함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 속성 중에서 이렇게 리스터블이라고 돼 있는 함수들은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터블이라는 게 있죠. 이 sign도 마찬가지인데 이 sign 함수도 리스터블입니다. 그러니까 sign에다가 집합을 인풋으로 넣어주면 sign의 인풋으로 원래는 라디안, 앵글이 들어가야 되겠죠. 라디안으로 된 앵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합을 넣어주면 각 원소마다 사인을 계산을 한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맵이라는 함수를 쓸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함수 그냥 써버리면 그 함수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이 매스매티카는 수학을 공부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론 물리를 공부하기 쉽도록 디자인된 그런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이 맵 스레드라는 겁니다. 맵 스레드는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면 여기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어. A부터 A5까지 또 B1부터 B5까지 이루어진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집합 A에서 하나 꺼내고 집합 B에서 집합을 각 원소를 꺼내서 두 개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는 A에서 하나는 B에서 꺼내 가지고 두 개를 인풋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소 꺼내고 B에서 두 번째 원소 꺼내서 또 F를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for loop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이 map thread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집합에서 올 때 한 집합을 변환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맵을 쓰면 되는데 서로 다른 집합에서 인풋을 꺼내서 변환을 시키면은 이 map thread를 쓸 수가 있습니다. map thread 해보면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죠. 네. 자, 이 마지막으로 하나 이 apply하고 map apply를 보겠습니다. apply는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F와 G를 너무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고 다시 쓰겠습니다. 이 G라는 어떤 함수가 아직 G라는 함수가 정의가 아직 안 됐는지 아무것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것이 GXY가 아니라 캐피털 FXY면 인풋은 이미 들어있고 지금은 아주 간단하죠. 인풋이 XY 간단한데 인풋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냥 함수의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러면 계산이 아주 쉬워지겠죠. 언젠가 이 퀀텀 서킷을 보면서 이런 필요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apply인데 풀네임은 apply지만 이 골뱅이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쳐보죠. 근데 그 리스트에 보니까 함수 f나 g나 h가 아직 정의가 안 됐는지 계산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f나 g, h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캐피털 F를 그러니까 F 대신에 캐피털 F, G 대신에 캐피털 F, H 대신에 캐피털 F를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모조리 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함수 자체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집합 안에 함수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모조리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이 map apply라는 겁니다. 그냥 apply가 아니라, 그러니까 map의 기능과 apply 기능을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골뱅이 세 개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바뀌었죠. 안에. 네. 이런 또 우리가 매스매티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Q3를 사용을 할 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시스, 큐빗 두 개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한번 컨스트럭트를 해봤는데, 여기 인풋을 보니까 집합 안에 다 이 캐시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캐시 아니라 내한테 지금 사용하고 싶은 것이 불화면 어떨까? 이게 지금 이 구조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컴퓨테이션 베이시스 만들어 놨으니까 모조리 다 그냥 불화로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미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의 똑같이 만들고 딱 단지 하고 싶은 게 이름 하나 바꾼 건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쓰는 게 이 브라하고 골뱅이를 세 개를 해주면 다 이게 아까 위에는 캐시였는데 지금은 다 브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스매티카가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위에 캐시였던 것이 다 브라로 다 바뀌었죠. 네. 예, 지금까지 몇 가지 매스매티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소개한 그 함수들은 아마 그 요약을 해보면 테이블, apply, map, thread, map thread, thread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Q3라기보다는 매스매티카 일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매티카의 일반적인 팁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팁들은 매스매티카 속에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 책들이지만,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외에도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매스매티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고 싶으면 이 울프램 랭귀지를 만든 매스매티카를 창시한 그러니까 스테판 울프램 본인이 쓴 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여기 Elementary Introduction to Wolfram Language, 여기 그 링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돼 있고, 이 도큐멘트의 이 장점이 뭐냐면 역시 웹으로 돼 있지만 직접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여기 있는 example를 바탕으로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fast introduction,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소개 비슷하게 돼 있고요. 또 여기 매스매티카로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이 Fast Introduction for Programmers라는 또 튜토리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조금 더 오늘 소개해드린 팁 외에도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